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먼저 무궁화호 탈선 사고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밤 오후 그러니까 9시 정도에 발생을 했는데요.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요,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 자세히 볼 텐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고가 났던 건 지난 6일 밤 8시 52분경이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9시 33분 이 사고 소식을 알리면서 1호선 상하행선 운행이 중지됐다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9분 뒤인 9시 42분경 다시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요. 1호선 상하행선 운행이 재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시 32분에는 영등포구가 열차 탈선 사고 복구가 완료됐으니 참고해달라는 내용을 재난 문자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사고 다음 날이었던 어제 정상적으로 출근길에 나섰는데 막상 가보니까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급히 대체 교통편을 찾아서 가까운 역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림역이나 구로역, 또 개봉역 등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출근길 대란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호흡곤란이 온다, 사람이 많아서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 사람이 몰려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12건의 112 신고도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이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인 8시 27분에 서울시가, 또 9시 13분에 구로구가, 9시 56분에는 영등포구가 1호선이 혼잡하니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라는 취지의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대응 체계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이은 대응, 부실 대응은 정말 곤란합니다. 지금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도 첫 번째 기사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번에 사실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 좀 비판만 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례가 또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기상청의 지진 화산국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게 단 13초 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진 진동을 느끼기도 전에 재난 문자를 더 빨리 받아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분 후에는 자세한 지진 정보가 다시 한번 전 국민에게 재난 문자로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기상청 지진 화산국 직원들이었습니다. 네. 지진 발생 15분 만에 이 4사람이 모두 사무실로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의 경우처럼 자연 지진을 감지해서 알리기도 하지만 올해는 특히나 긴장 상태에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공 지진 때문인데요. 북한이 핵실험 등을 하게 되면 인공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누구보다 빨리 기상청이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 경보가 일종의 공습 경보처럼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비상근무 체제에서는 언제든 이 경보가 발령되면 빠르게 집견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상황실에서 근무할 때는 구내 식당에 갈 여유조차 없어서 분석 장비 앞에 앉아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기상청 내에서 지진 화산국은 대표적인 기피 부서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전문성도 필요하다 보니까 새로운 유입은 적고 또 지금 일하고 있는 인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진 화산국 근무자들은 국가 차원에서 지진 전문 인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소식들도 자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7차 핵실험이 머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면 미국 핵지휘 통제기가 한반도 하늘에 떴다라는 내용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먼저 미국의 핵지휘 통제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E-6B 머큐리라고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항공기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거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도록 원격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상의 핵 미사일 통제센터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무력화됐을 때 이 E6B 머큐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건데요. 이 통제기가 뜰 정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전쟁이 크게 벌어졌을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둠스데이 플레인, 즉 심판의 날 항공기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E6B 머큐리가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에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포착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도 한반도 주변에 배치됐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들어왔다면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만큼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 한 전문가는 역시나 이에 대해서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경고 수준을 넘는 강력한 응징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로 나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친구를 벽에 밀쳐놓고 여러 명이 압박을 한다. 그리고 이태원 놀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좀 믿기지가 않는데 아이들이 이번에 발생한 참사를 놀이로 즐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한 기사를 소개하게 돼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이태원 참사를 놀이로 재소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교사들이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서 참사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진 탓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사 역시도 일부 학생들이 참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일단 화제가 되면 흉내부터 낸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SNS에서 참사 당일 영상을 삭제 조치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 사용자들이 압사놀이 혹은 햄버거 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참사 당시를 연상케 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접 재생산된 영상은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트라우마 전문가는 아직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라면서 자극이 될 만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놀이라고 하더라도 흉내를 낼 게 있고 또 내지 말아야 될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물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본이 지금 물가가 상당히 높아서 좀 힘들어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선진국 중에서는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던 일본이지만요. 결국 일본 시민들도 고물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두 곳을 조명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는 매장입니다. 가공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지나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그러한 제품을 사는 건 꺼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장 사장 역시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꺼렸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다들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주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장소는 무료 배급소였는데요. 이 무료 배급소에도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노숙인이나 저소득층 등이 받아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대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줄을 서서 받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2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100여 명 정도가 찾던 도쿄도청 앞 무료 배급소에는 최근에는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수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임금이 소폭 오르더라도 물가가 그보다 더 빨리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유엔 총회 당사국 총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난 8년 동안 지금 역사상 가장 더웠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지난 8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고 네. 올해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이었던 1850년부터 1900년 평균 기온보다 1.15도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률이 매년 4.4mm씩 상승했는데 1990년대 매년 2.1mm씩 상승했던 것에 비해서 2배를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어떠한 긍정적인 지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인명피해도 올해 전 세계에서 급격히 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홍수, 열대성 폭풍 등 기상이변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서 국토 3분의 1이 잠겼던 파키스탄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룹의 선두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수석 기후대사는 지난 150년 동안 선진국의 화석연료 남용 정책 때문에 개도국이 현재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기후정의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선진국들의 응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